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고 사용권 양도 양수는 물론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상인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 만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법에 어긋난 조례를 만든 건 인천시인데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입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 상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신은호 인천시 의원 그리고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천시가 오는 상반기 안에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죠. 신노 의원께서 먼저 개정된 조례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그 전전대 금지와 양도 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공물법,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고 있다라고 그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내용이고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문서로 통지받거나 또 그 내용을 카달받은 일이 없고 이 감사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들 과장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명시해서 사인을 해갖고 그 감사원에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용 전 의원 역시 이제 시의원 재직 당시에 지하상가 운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도 추진을 하셨었잖아요. 이번에 인천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거 문제가 됐던 전대나 상인들의 이제 부당 이익 등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인천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제7조, 제20조, 제21조가 문제였습니다. 이것들을 수정하면서 과거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다소 해소할 수 있고 또 전대에 따른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현 시점부터 개정할 경우에 임대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한 9,300억 정도 되고 전대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시설 투자비, 그다음에 영업 권리권, 그다음에 폐업 이전비 등 약 4,300억 원에 이릅니다. 이걸 다 합하면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피해 보상 방안이 조례에 이제 빠져 있고 또 지하상가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그동안 상인들이 낸 임대료가 한 170억 정도가 아마 모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 또 처리 방안이 빠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17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하상가 활성화 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건설 심사과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생활 경제과에서 다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하상가는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시장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 관할권 문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조례이지 상인들의 권리나 소상공인들의 보호 정책 또 활성화 정책이 전무해서 명분도 실리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말하고 있는 권리금 9,300억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인들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거래된 지금 말씀 주셨던 권리금만 지하상가 권리금만 9,300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 금액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9,300억 원 상인들이 주장하는 이 금액 어떤 근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 논리로 계산해 보면요, 9,300억을 우리 지하상가 3,600개 지하상가로 나누면 한 개 점포당 한 2억 6천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전 중앙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일제 감사를 했죠. 그때 지하상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평 쪽 지하상가, 부평 전체에 있는 지하상가를 평가한 금액이 약 3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사이에 들어옵니다. 이 평가인 부평을 지하상가를 평가한 금액을 전체 지하상가의 가중평균치로 계산한다고 하면 아마 개당 점포로 따져서 한 9,30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 생각에는 임차 권리금과 보증금, 근데 전대 그 기대 수익금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상인들, 상당한 권리금을 내고 지하상가에 온 이 상인분들일 텐데 이 같은 상인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혹시 조사되나요? 그 15개 지하상가 중 우리가 이제 위탁 운영하는 게 한 13개 지하상가가 되고요. 네네. 배다리하고 제물포 지하상가 2개는 인천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3개 지하상가 중 전대 비율이 약 70에서 80%에 육박하고 있고 네네. 피해 점포수로 계산해 보면 한 2,000개에서 2,500개 점포가 피해를 볼 거로 보고요. 2,500곳. 예, 피해 금액으로 보면 시설 투자비, 영업 권리권, 그다음에 폐업 이전비 등을 포함하면 약 금액으로는 4,300억 원 정도가 나올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300억 원. 예.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은호 의원님, 이게 이 같은 문제, 이 같은 이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게 된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인천시의 현행 조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이제 74년도에 그 지하보도 상가를 그 민간갑 열어서 기부 찬합하면서 2002년도에 인천 지하도 상가를 그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그 제도화했는데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도 그 현행법 공물법이 아닌 다른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게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사실은 이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였고요. 이렇게 그 민선 2기 때일 겁니다. 안상수 시장님 당시인데 원천적으로 이제 그 2002년 1월 7일 날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일부 개정은 2005년 7월 25일자로 또 그 개정을 했고 범위나 기준 명확하고 보증금 삭제 등을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일부 개정을 2007년 11월 5일자로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이게 그 2005년 7월 4일자론가 그 공물법이 제정이 돼서 현행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초기 제정할 때부터 그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그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법률적 그과 법적 상충된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 그런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결국은 공무원들의 그런 안이한 생각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어려운 부분을 그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인식 때문에 결국은 제도적 문제로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고 현재에 와서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 모든 것이 마치 상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그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천시 우리 관련 집행부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그 개정을 하면서 그 행정자치부나 권익이나 그 여러 차례 그 상입하고 상충되고 문제가 있음을 권고받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소비 문화라든가 쇼핑 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의 그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실 100원짜리 하나도 지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하는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인터넷 쇼핑 매출은 약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우리의 그 소비 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이게 그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으로만 볼 것인지에 대한 그 시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소상공인들 생존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각도로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신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좀 더 보충을 하면 2001년도에 지역에 있는 교수님, 그다음에 인발련, 인천발전연구원, 그다음에 그 시의원 그때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공청회를 통해서 2002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이때는 다 법리적 검토를 다 마쳐서 끝냈고요. 이게 현재 그럼 여기까지 왜 왔는지 저도 좀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쌀은 안 시장님이 담그셨고.
구경은 송 시장님이 하셨고 네. 뗄감은 유 시장님이 준비했고 둘은 지금 박 시장님이 그 집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재산가 문제를 그 네. 표현하는 데는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 문제를 취재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신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2002년도에 해당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상위법, 그러니까 특히 전대 문제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안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인천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근데 최근 감사원 지적을 받을 때까지 인천시가 이 부분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됐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제정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이제 그 사실은 그 상가를 조성할 때 인천시가 그 자금 투입을 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만들면서 그 저기 법적 절차에 준해서 네. 임차인들을 그 모집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적 투입이 난해하고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간인들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제정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 합당한 것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결국은 그 현실적 문제에 도달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시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가 상인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는데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있는 만큼 피해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조례안 개정안에 녹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원을 하기도 했는데 신은호 의원님, 그 선의의 피해 상인들을 위해 현재 인천시와 어떤 대책을 논의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그 피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우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위법이 충돌된 부분은 그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그 제하도 상가 상인들에 대한 그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이 그 같이 병행해서 선행돼야 되는데 제도적 접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제하도 상가 상인들의 그런 그 생존권 문제, 그다음 피해에 대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인들도 마냥 이제 기존 조례를 고집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유재영 전 의원께서는 이제 인천시에 대해 이제 상인들의 요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산가 문제는 제가 이제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또 재산가 그렇죠. 그 회장님들하고 최근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고는 했습니다. 네. 그 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보면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째 인천시 조례 개정에 동의하고 인천시의 의견에 적극 협조한다는 겁니다. 또 2019년도에는 상가 상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그 개정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개정 시 그 전체 조건에 피해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유예 기간으로 대체해서 양도, 양수인과 전대인들의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한결 같았고 참고로 일전에 제가 그 시에 있을 때 만든 조례 안에 보면 유예 기간을 두어 임대인과 그 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상인들 이제 지금 말 그대로 개정은 동의한다. 상위법을 위반한 그리고 상인들도 더 이상 이제 불안하게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은 동의하지만 유예 기간 등 상인들에 대한 피해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만약 상인들이 이 인천시가 이런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 앉아서 코병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인천시가 지금 갑이고 상인들은 을이라는 생각에 인천시 제가 이거 지혜상가 조례를 그 개정하는 거 만드는 거 보면 횡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횡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똑바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오늘 그 상임위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신호 의원님께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동인천 신포 시장 로타리 지하상가는 리모델링이 끝났고 그 완공이 됐습니다. 공사가 됐는데 기부 찬합을 지금 안 받아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도 그런 그 현안 문제를 들고 여러 차례 찾아왔는데요. 이게 감사원 감사가 이제 2018년 그 후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문서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그 상위 보고하고 충돌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서 문서로 내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여기 관련 그 과장하고 팀장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 내용을 본인들이 감사원에 지적한 내용이 이것이 다 맞습니다라고 사인해서 줬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의 운영의 제도적인 여러 가지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이제 짚어냈고요. 대신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기준을 마련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2017년 7월 달인가 대하 지하도 상가를 2037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연장을 해줬어요. 20년 이제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행 제도와 이를테면 법률적으로 충돌이 된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2037년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해주고 동인천 지하상가라든가 현행 임기가 임박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시에서 입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한결같지 못하고 그럼 기존에 내줬던 것들을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내주고 지금 현재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상인들 돈으로 이제 리모델링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든가 예? 아니면 기부 채널 받아가지고 인정을 해주든가 지금 현재 대보료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발송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장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확하게 원칙에 맞게끔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 임대료 40% 올려서 받겠다라고 내려왔는데 허정식 부시장이 상인분들한테 간담회에서 그랬어요. 소송으로 해라. 아니 이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 유권 해석을 제대로 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 또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하도 상가 상인이 국민권익위에다가 사실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자체 토지 건물을 2013년 입찰 결과 예정가 9억 5천만 원에서 수차례 유찰을 거쳐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6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2016년에 6억 8천만 원 정도의 사학료를 납부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2에 따라 갱신 대비료를 산정하니 17년 8억, 18년 8억 8천 부과, 사용료 조정 규정을 적용함에도 최초 예정 가격이 높고 매년 부과금이 10% 이상 상승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 사용료를 조정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감면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여기는 국민권익위에서는 전년도 연간 사용료보다 10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감액분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임대료 상향 부분에 대한 거는 적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40% 이상을 한 번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임대차 보호법은 왜 필요하고 그럼 전대인들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시장님이 상인들한테 행정소송하라 하는 거는 전 처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 총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귀담아 듣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재 조례 개정안은 어떤 상인들의 어떤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지하상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